요즘같이 진짜 민주주의의 위기? 대통령께서는 역사가 진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보하는 게 맞는지 아무리 이런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훼손이 돼도 어느 정도껏 훼손이 돼야지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들한테 그냥 온 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그것을 내가 보배롭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는 또 항상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정신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너무너무 그런 정신이 참 그리운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버스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누군가 막 두들길 때 조금씩 좁혀서 태우고 갑시다, 이러면 진보라 그랬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떠난 이후에 대한민국을 좀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가치를 좀 노무현 대통령님을 다시 만나면서 배운 것 같아요. 나는 떠나지만 세상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마음을 모으다 보면 그건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좀 평화롭게 차별 없이 사는 게 아닌가. 적어도 자신들이 지나온 길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광고가 있어요. 바다 쓰레기를 이렇게 이제 잠수해서 이렇게 줍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런다고 바다가 깨끗해져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적어도 제가 지나온 길은 깨끗해지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세상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이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그 무엇과 닮아있기 때문에 다들 재단을 후원해주고 계시고,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냥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갈등과 막 차별과 굉장히 요즘 험악해졌잖아요. 예, 이런 사회가 아니라 좀 더 풍요롭고 따뜻하고, 예,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예,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예, 그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노무현 재단에 후원을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린 뭐 할 수 있지?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희 부부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하자. 노무현 재단이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진화되는 과정을 저는 지켜봤잖아요. 10년이 넘도록. 그랬기 때문에 당당하게 후원 회원이 되주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과 함께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꿈이 있어서 일찍이 노무현 재단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노무현 재단과 함께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길을 위해 노무현 재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저도 진보하고 싶어서 노무현 재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이곳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홀 가치하다에서 14 남북 정상선언 16주년 기념식이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네 외분 그리고 노무현 재단 후원회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우스도 지금부터 14 남북 정상선언 16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뜻깊은 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노무현 재단 사무총장 고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념식 첫 순서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보이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순국 선열과 민주 열사 그리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애국가 등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재단은 2007년 10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14 남북 정상선언을 기념해 해마다 기념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8년 남북 정상선언 11주년 행사는 평양을 방문해 남북 민간 합동 기념으로 개최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곧 종전선언도 하고 그리고 남북 평화협정도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2023년 여전히 한반도 평화는 위태롭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 기념행사는 위기의 한반도 14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노무현 재단과 한반도 평화포럼,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노무현 재단과 포럼 사의제가 주관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 시간입니다. 그에 앞서 오늘 기념행사를 함께 준비한 주최 주관 단체 대표들이 함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재단 정세균 이사장님, 한반도 평화포럼 김현철 이사장님, 민주연구원 정태호 원장님, 그리고 포럼 사의제의 박능우, 정형백 대표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 첫 번째는 가장 귀한 분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든든한 후원회원 여러분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념행사는 노무현 재단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기념식에 함께 해주고 계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다음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인 이종석 14특위 위원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황희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방정균 포럼 사이제 운영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유시춘 상임고문, 성경윤 위원, 선미라 하승창 이사, 그리고 김창수, 김현, 서가번, 이창우, 황희수 상임운영위원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경미 전 의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14 남북 정상선언 16주년 기념 주제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남북 7천만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냉전 정식의 계기가 여기를 바라맞이었습니다. 다음 정부가 남북 관계를 더욱 잘 풀어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계려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진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 우리는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영상을 통해 세 분 대통령의 평화를 향한 노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기념사를 들을 차례입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과 갈등이 심각합니다. 간절하게 평화의 길을 묻는 심정으로 한 분 한 분의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정세균입니다. 14 남북 정상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한반도 평화포럼 김현철 이사장님과 민주연구원 정태호 원장님, 그리고 포럼 사이제의 박능후, 정현백, 조대협 공동대표님, 그리고 각 단체 준비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하며 노무현 재단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하고 계신 6만 3천여 후원 회원과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4 남북 정상선언이 어느새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분단 이후 단절된 남북 간 대화 재개의 포문을 열었다면 2007년의 14 선언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상호 존중을 통한 화해 협력 등 남북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 의제를 제시한 역사적 선언입니다. 특히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고 경제협력과 공동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합의는 긴장과 대결의 바다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바꿀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14 선언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한겨레의 염원을 외면하고 제재와 압박,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퇴행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냉전은 끝이 났지만 동북아 안보는 여전히 불안의 연속입니다.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대립 구도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냉전의 질서가 잔존해 있는 한반도에 신냉전의 먹구름마저 몰려온다면 평화와 번영의 미래가 아닌 갈등과 경쟁의 각축장으로 전락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의 근간은 자강과 균형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로는 주변 열강의 패권 쟁탈과 대결 구도를 역발상의 해법으로 지혜롭게 풀어가자는 참여정부 평화외교의 핵심 의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21세기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냉철하고 대담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려면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고 그들이 만든 질서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익과 평화의 가치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G2 전략 경쟁 속에서 친미, 친중, 양자택일의 이분법을 넘어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만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10분 발휘해서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남북한 8천만 결의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얼마 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낸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 가을 우리는 남과 북의 평화의 꽃이 다시 활짝 피어나리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재단은 통일부와 함께 처음으로 남북 민관 합동 14 남북 정상선언 11주년 기념 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했습니다. 2007년 10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는 최초로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며 평화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 기대하며 가슴 부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단에서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의 장벽도 여전히 굳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모두의 꿈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1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4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와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천 가능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노무현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이 그토록 소망해온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다시 여는 또 하나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 내외 귀빈과 노무현 재단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각계 인사와 전문가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14선언의 온전한 이행, 한반도 평화 번영의 그날까지 저와 노무현 재단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념사는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민주연구원의 정태호 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연구원장 정태호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인사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나중에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님을 모셨습니다. 인수위 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참여정부의 출발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 전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첫 번째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폭격을 하느냐 뭐 이런 말들이 막 그냥 그야말로 한반도 전체가 전쟁 분위기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5년은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늘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고 그 결정판이 14선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회담까지 이어졌고요.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14선언의 정신이 제대로 개성되지 못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거꾸로 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들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청와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는
힘을 통해서 북한을 그러니까 붕괴시킬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단절됐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지켜봤었는데요. 결국은 그때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 또는 외교 정책이 지금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 말처럼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에서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그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이 현재 정책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윤석열 정권의 대북 외교 정책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라는 용어가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가치 외교라는 걸 한 축으로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미중의 갈등에 편성해서 소위 진영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북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공할 수 저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오늘 14선언 16주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14선언의 큰 원칙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 첫 번째는 대화, 두 번째로는 상호 신뢰와 호혜의 정신, 세 번째로는 당사자 원칙, 자주적인 원칙이죠. 네 번째로는 전 국민의 동참. 이렇게 저는 네 가지로 14선언의 정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우리가 추구했던 원칙이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까, 큰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연구원, 제가 그 당시에는 4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는데 40대 초반이 어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대통령님을 모셨었고, 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선배님으로 모셨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인사드리는 게 참 뭐랄까 감격 또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정세균 이사장님, 또 그리고 사회제 포럼의 박능우 교수님, 정현배 교수님, 또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 또 김현철 이사장님, 이렇게 함께 이 행사를 해서 또 영광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 의문,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태우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능우 포럼 사이제 상임대표의 기념사를 들을 시간입니다.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럼 사이제 상임대표 박능우입니다. 16년 전 노무현 대통령 내분이 검단의 선을 넘어 북으로 걸어가신 모습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장면입니다. 국민들에게 북한이란 곳이 이렇게 선 하나만 넘었으면 갈 수 있는 곳,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란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만들어낸 14남북 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실천 방안을 담은 역사적인 위협입니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을 녹이며 솟아난 2007년 14남북 공동선언은 12여 년의 휴지기를 거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면서 그 의미가 더 한층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이 쉼없이 흘러가지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며 심지어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머뭇거림과 태행을 걷어내고 앞을 향한 힘찬 여정을 다시 내딛기 위해서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와 오늘 14 남북 정상선언 16주년 기념 행사를 노무현 재단, 포럼 사이제, 한반도 평화포럼, 그리고 민주연구원 등 재단체들이 공동 주최하고 주관하는 것은 그 실천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대와 협력이 향후 더욱 확대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14 남북 정상선언은 사라진 과거의 선언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밝은 별이 되어 지금도 긴 여정의 한 지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민주와 평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포럼 사이제도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능우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사가 되고 그 전직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행사에 비교적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하나는 기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직접 모셨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있으면서 비전 2030 작업을 하면서 직접 모시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정책적으로나 심정적으로는 가까이서 모셨다고 얘기가 될 정도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의 이런 특히 남북 대화와 관련된 그 행사를 준비하거나 또는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16주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기억이 다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그런 중에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갑자기 하루 더 체류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혀 예상치도 않게 그런 질문을, 그런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답을 잠깐 주춤했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것도 결정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답이 큰 것은 제가 결정을 해도 작은 것은 제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고 하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회담이 잘 돼서 더 길게 체류할 필요는 없어서 이 정도로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대통령 그만두시고 봉화마을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또는 그 요청에 의해서 가끔 나와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는 어린아이들을 만났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음성과 그 말을 기억을 하는데, 얘들아, 그 다음 말은 제가 정확한 워딩이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너 대통령 해보고 싶어, 너희들? 아니면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려면 작은 일을 잘해야 돼. 오늘 지금 해야 할 작은 일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아주 짧게 하셨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큰 거는 제가 결정해도 작은 거는 제가 결정 못합니다라든지, 그 애들에게 했던 오늘 해야 할 작은 일 미루지 말고 그거 잘해야 돼 하고 한 얘기에 맥락이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 속에서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의미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지금 지사로서, 또는 제가 백수로 있을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공토에서 그 청중 하나도 없는 데서 연설을 한 것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반쯤 된가 대통령이 되셨더라고요. 아마도 그 청중에게 했던, 청중이 없는 데서 했던 그 참 쑥스러워하면서 했던 그 연설이 그 당시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리 크지 않았던 작은 선거 유세의 일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의미 있는 작은 일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룰 어떤 꿈들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던 그런 말들, 생각들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본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고 기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2000년도에 남북 간의 하늘길이 열렸고요. 2007년도에 땅의 길이 열렸습니다. 2007년 14 공동선언 때 저는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전해에 비전 2030을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는 여름부터 치열하게 가을, 겨울 동안 비전 2030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그 보고서를 만들 적에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는 그때는 정치도 몰랐고요, 이념도 몰랐고요, 대한민국 25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생각만 했었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다음 해에 저는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뭐 공무원 때니까요. 공무원의 굉장히 중요한 보직을 거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외국에 연수를 가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태호 의원 여기 계신데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어서 고맙게도 제게 송별식을 그때 해줬는데, 그 전에 아마 비전 2030 보고서 같이 했던 그 우정과 아마 그 정의로 저한테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 의원에게 좀 싫은 소리도 했었어요. 정 의원한테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못해? 하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쫓겨나 있었습니다. 미국 가서 있는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저는 궁금했어요. 나라의 비전에 대한 걸 만드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않고 좌초시켰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념, 가치, 철학에 대한 공부를 그 당시 월드뱅크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이 14 공동선언 때 저는 미국에서 이걸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마도 제가 만들었던 비전 2030 중에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선투자와,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죠. 두 번째는 구조개혁, 혁신의 얘기를 썼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5개의 기둥 중에 하나를 국제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5개 중에 하나가 국제화였고 다른 것 중에 예를 들면 사회적 자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속에서 이 동북아 평화라든지 국제화 얘기는 했지만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통한 얘기를 하질 못했는데 14 공동선언을 보면서 이게 국가의 장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짝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났습니다. 1주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 해입니다. 그때 이 14 공동선언에는 강연을 하셨는데 머릿말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4 공동선언의 나무가 지금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4 공동선언은 실용주의의 결과일까요? 좌파 이념주의의 결과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정 이사장님이나 우리 정태 원장님이나 박능우 전 장관님 괴를 같이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다는 뜻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길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실용주의가 아닌 이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대화의 문이 닫히고 경색되고 이제는 우리 입에서 전쟁이나 핵 위험이란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그런 세상을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정태 원장님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뒷얘기를 제가 덧붙이자면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되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14 공동선언 이후에 나왔던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면서 비극으로 되게끔 하는 모양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희극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칼 마르크스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첫 번째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비극으로 느끼지 모르지만 그 다음번에는 뻔히 당할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하니까 희극으로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라든지 또는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로 갔던 여러 가지 것들이라든지 대화, 타협, 상생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외교는 그동안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했던 덧셈 외교에서 이제 뺄셈 외교로 가고 있고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서 지금 뒤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희극적으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앞에서 부끄럽고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뒤에 이 금단의 선은 파주 군사분계선입니다. 파주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관할이고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공동선언 또 그 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 이런 것들 또 그 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9.19 선언 포함해서 맥을 잇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길을 이 군사분계선이 있는 경기도부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길. 그래서 14 공동선언 1주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강연에 머릿말에 나오는 것처럼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나무에 물을 주고 볕이 좋으면 뿌리가 뻗어나갈 거라고 하셨는데 그 길에 보탬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물을 주는 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볕이 좋은 것은 어떠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치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늘과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햇빛이 비치도록 물 주고, 그래서 그 뿌리가 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이 나무 지금은 비록 번창하게 크지 않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아까 정세균 이사님께서 제 옆에 계시면서 동영상에 했던 그 나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멋있고 잘생긴 나무가 어디 있는 건가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긴장과 대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14 남북 정상선언 16주년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내 외빈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념식을 함께해 주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곳 다목적 홀에서 14 남북 정상선언 16주년 기념 토론회 1세션 그리고 2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저녁 7시부터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회로 정세